2025년 11월 18일 중국이 일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군사훈련, 수산물 금지, 히토류 차단, 3개의 총알이 동시에 발사됐고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162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중국이 일본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방위적인 제재로 일본을 무릎 꿇리려는 중국.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첫 번째 카드는 안보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기지 중 하나인 장쑤성 렌닌강 해사국은 11월 17일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동중국해 남부에서 18일부터 2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일주일 내내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며 선박 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렌닌강 해사국이 공개한 좌표를 보면 훈련 해역은 렌닌강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 렌닌강과 산둥성 르자오 사이의 근해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은 870km 거리에 있으며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중부 해역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언론사 홍콩01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중국해 훈련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워 전략적 민감성이 큰 지역이다. 일본과 한국, 주한 주일 미군의 잠재적으로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죠. 중국 해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도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종합보급선 흥우함, 미사일을 탑재한 호위함 환강함, 해군 항공병 부대 등이 남중국해에서 며칠간 밤낮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흥우함이 부유기지 등 위협에 직면해 전투하고 환강함에 보급하는 것이 훈련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훈련은 모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압박입니다. 군사 압박에 이어 곧바로 경제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었죠. 11월 5일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 6톤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2년 만에 일본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조치가 일본 수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일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22.5%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8,7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8조 3천억 원입니다. 홋카이도 가리비 어업인들은 이제 막 살 길이 보였는데 다시 막혔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 보름 만에 다시 수입을 막았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의 이런 급변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당한 안전 조치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산물 금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이 추가로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수입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은 일본산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안전성 검사 강화이지만 사실상 수입 지연을 노린 압박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무려 90%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국가입니다. 일본은 히토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일본의 첨단 산업이 즉시 멈춥니다. 아직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벌써 비상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동차 모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발전하는 사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경제 제재라며 2010년 센카쿠 열도 앞바다 중국 어선 충돌 사건 때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부 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대일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 제조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품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입은 피해는 약 3조 엔, 우리 돈 3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2010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시엔 히토류만 막았지만 이번엔 군사, 경제, 자원을 동시에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엔 센카쿠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은 대만, 독도, 미중 갈등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양보할 명분도 없고 중국이 일본을 봐줄 이유도 없습니다. 중일 갈등은 일본 증시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11월 18일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0.93포인트,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도요타 -5.3%, 혼다 -6.1%, 전자, 소니 -4.8%, 파나소닉 -5.7%, 화학, 미쓰비시 케미컬 -7.2%, 수산, 니치레이 -8.9%, 마루하니치로 -9.4%,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낙폭이 컸습니다. 일본 증시가 하루에 4.2%나 폭락했는데요.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일본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일본이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무라증권 이케다준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GDP가 연간 0.5에서 0.8%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8조에서 45조엔, 우리 돈 270조에서 430조 원입니다. 미즈호은행 리서치팀도 히토류 수출까지 막히면 일본 제조업의 30%가 가동 중단 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는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오래갑니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해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야 장관급 협의에 응했고 정상화된 건 2017년입니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발생지로 중국을 의심하며 국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2022년부터 규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규제 품목인 랍스터 수입 금지는 2024년에야 해제됐습니다. 4년이 걸린 겁니다. 앞서 말한 2010년 센카쿠 사건, 히토류 규제는 2년간 지속됐습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일본산 제품 통관을 강화하고 대규모 불매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대폭 줄였고 일부는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보복은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이번엔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시나요? 1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2년에서 3년이라면 5년 이상이라면 5를 남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에게 날린 3단 콤보. 첫째, 군사훈련으로 안보 위협. 둘째, 수산물 금지로 경제 타격. 셋째, 히토류 카드로 산업 마비. 그 결과 일본 증시는 하루에 4.2% 폭락했고 앞으로 수백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속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